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이들을 독립해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조직에서 똑같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들이니까 조직의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조직도 똑같아요. 조직도 뭐냐면 이 조직에도 우리가 리더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버티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나가면 이 자리를 물려주고 나가야지 내 후임도 없는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새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하고 가정을 운영하는 원리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아이를 언제 독립시키실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내 부하 직원을 언제 내 밑에서 독립시키실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 새끼를 몇 살 때 독립시키실 거예요? 짝꿍한테 물어보실래요? 몇 살 때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몇 살 때 독립시키실 거예요? 라고 그랬을 때 잘 머릿속에서 다 그 날짜, 그 나이가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한 번도 이 아이를 몇 살 때 독립을 시킬지를 모른다는 건 우리가 아이에 대한 설계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도 부하 직원을 데리고 키우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업무를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1년이 되면 적어도 이 아이가 이 업무는 나한테 묻지 않고 수술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계획이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분량이 달라지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수능 날짜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분량이 나오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100페이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흘 남았어요. 그럼 10페이지씩 보나요? 균등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더 많이 보고 나중에는 복습하는 시간 놔주면서 이 시간 조절을 하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업무라고 하는 게 일주일 뒤에 끝나라고 하면 3, 4일 만에 끝내놓고 나머지는 조정하면서 이 최종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해 나가야지. 이걸 균등하게 하다 보면 언제나 일이 느려져요? 안 늘어져요? 항상 늘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에 대해서는 시간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요? 아이 독립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참 괜찮은 아이들이 많고 애들이 괜찮아요. 근데 가끔 제가 애들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보러 온 여자아이가 엄마를 달고서 와요. 그래서 엄마가 문 밖에서 면접 내용을 다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채용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채용 안 해요. 왜요? 아니 엄마로부터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애가 와가지고 일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몇 살에 독립할지에 대한 나이를 딱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한 시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나요? 공부만 잘하는 것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게 다르고요. 공부 잘하면서 사회생활 잘하는 애랑 공부만 잘하는 애랑은 또 달라요.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또 정말 돈 잘 버나요? 또 그것도 달라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많이 보면서 우리 애한테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면 몇 살 때 독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러면 독립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할게요. 아이가 독립을 한다면 무엇이 독립되어야 되죠? 경제적. 자, 좋습니다. 경제적. 그리고요. 의식. 네. 주거 환경. 주거도 경제적에 이제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마음가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열정 뭐 이런 거. 열의, 동기 뭐 이런 거. 그리고요. 또 뭐 필요해요? 이거 아이로 생각하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부하 직원이 스스로 혼자 일 처리를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책임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절박함. 절박함도 필요해요. 또 배짱도 있어야지. 네? 배짱. 배짱도 있어야 돼요. 또 배짱일 건가? 그리고요 또 노하우. 노하우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계획 앞으로. 계획도 있어야 돼요. 요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애들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부하 직원 남이고 애는 내 새끼니까. 그래서 내 새끼는 한없이 괜찮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뭐가 독립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을 놓고 봤을 때 뭐로 나누냐면 사고, 정서, 신체 요렇게 했을 때 사회,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 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해야 돼요. 그러면 독립을 했다라고 한 증거가 있어요. 뭐가 독립이냐? 제가 요 질문을 하면 독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자분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은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요? 일단 혈연적으로 가족. 내 가족이라고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가족. 혈연적 필요 없고요. 내 머릿속에 내 가족. 친정하고 시가하고 내 자식하고 남편. 되게 좀 큰 저기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네요. 가족 범위. 저도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여동생, 남동생, 지금 저희 가족. 네, 감사합니다. 가족의 범위. 저는 좀 스몰하게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네. 같은 것 같아요. 예.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가족의 범위를 얘기할 때 남편하고 아이하고 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왜 잘 독립했냐? 이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게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여자를 독립시킬 마음의 준비를 부모님들은 하고 애들을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애들이 시집 가면 독립했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돈을 벌러 나가면 독립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터치를 아예 안 합니다. 아무 터치를 안 해요. 뭐 자주 오니 안 오니 그런 얘기들을 안 했어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여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시부모, 우리 부모까지 범위를 넓게 얘기했어요. 대가족에서 많이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장인장모 부모는 빼요.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이렇게 가족의 범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나하고 남편하고만 가족의 범위인데 내 머릿속에는 부모까지의 가족의 범위예요. 갈등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돼요? 애들은 키워서 가족을 이루면 내 새끼예요?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거든요, 원래? 얘는 일단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보내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사회 경제적으로까지 독립을 하면 내보내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하고 나하고 동일시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돈 다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시부모 돈도 내 돈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부모 돈을 빼먹을까 그것만 서로 궁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카드를 자식들한테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드를 줘서 경제적으로 부모한테 기생하면서 살아요. 몇 살까지 기생할까요? 그렇게 카드 주면 성인한테 카드를 주면 몇 살까지 기생하면서 살까요?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이 재산을 다 빼먹을 때까지예요. 어때요?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별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지 않아요? 이 사고, 정서, 신체, 사회, 정신적으로 다 독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부모님의 가족과 내 가족이 분리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키울 때도 네가 성인이 되면 네 가족만 네 가족이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이라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의 가족은 자식의 가족이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이에요. 그럼 내 가족 누구예요? 누구 남아요? 자식 다 독립하고 나면? 와이프 하나 남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이 명확한 가치관, 이 구획화를 갖고 있으신 분은 아들 부부가 내 와이프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독립을 잘 시키고 정리가 잘 되신 분은 너 왜 내 식구한테 뭐라고 그러니? 넌 네 식구나 챙겨.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립을 못 하신 분은 내 자식이 내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자식 집이에요. 그러면 며느리가 있어도 상관없이 매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족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고부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독립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해야 돼요? 부모의 가족은 부모의 가족, 내 가족은 내 가족, 아이의 가족은 아이의 가족이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건 내 식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부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이거 얘기하느냐? 제가 그 며느리들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요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왜 내 집에 어머님이 들어와요? 막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간에 남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시부모가 남이냐 이러겠지만 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싫어해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아내분들한테 물어봐요. 아이를 그러면 남자 아들을 똑같이 독립적으로 크면 남의 가족이라고 키울 수 있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이 되물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범위 먼저 설정을 하시고 얘를 몇 살 때 독립시키실지를 정하셔야 됩니다.